책을 보면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작은지, 내가 묵묵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지 않는 비결은 자꾸 그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자꾸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책인 것이죠.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5060 세대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3권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책은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경험에 잡혀버려요. 경험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경험의 레파토리를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도 다시 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게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더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책을 읽게 되면 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만들어지죠. 결국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 변화들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변화는 결국은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재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또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이 책을 통해서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결과이고 따라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갖는 것은 20, 30대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또 그 이후에 연배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책을 보면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작은지, 내가 묵묵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들, 최근에 많은 이슈를 제기하는 작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생각이 상당히 갇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또 세상이 넓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좋은 결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독서를 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분석, 이해 능력들이 향상이 되는 거고 자기에 대한 이해 능력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과 나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옳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기의 제한된 경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자꾸 그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보는 각도가 편협된 그런 시야가 아닌가, 관점이 아닌가 자꾸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책인 것이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 뭐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적고의 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생각의 유연성, 개방성이 있는 반면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생각의 편협성이 존재한다. 편협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다만 자신이 보는 생각의 어떤 범주가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갇힌 사고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즉 생각의 유연성, 개방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항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책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060 세대를 위해서 제가 3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클리포드 나스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쓴 관계의 본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관계의 본심 책을 읽게 된 개인적 계기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내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0년 중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내가 이해함으로써 그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팀워크도 만들고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또 내 감정도 잘 다스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선택해서 본 책이 바로 관계의 본심이라는 책입니다. 관계의 본심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또 갈등 상황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칭찬할 수도 있지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싫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칭찬과 비판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나스라는 교수가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식 문화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회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 회식이 효과적일까요? 이 회식이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질감, 두 번째가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회식이라고 하는 게 같이 일하는 팀원들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회식 문화를 한번 보세요.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상호 의존성, 서로 신뢰하고 또 같이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식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상호 의존성의 경험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질감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뭘 했냐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이 서바이벌 게임 하면 동질감, 같은 편이니까 동질감도 느낄 거고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서바이벌 게임에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됐으니까 서바이벌 게임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바이벌 게임을 했을 때 실패하면 실패를 공유한 집단은 그런 의존성, 동질감을 긍정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무 결과를 보고하러 왔을 때 잘한 건 칭찬하고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칭찬과 비판적 평가 어떤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싫은 얘기가 건설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줘요. 왜? 싫은 얘기 했으니까 좀 달래주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칭찬과 개선해야 될 점을 동시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뭘 먼저 얘기해야 되느냐? 칭찬, 잘한 점을 먼저. 이런 건 되게 잘했어. 요 점은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전체적인 업무 능력도 업무 결과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관계를 우리 좀 이해하고 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이 관계의 본심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워터 미셸이 쓴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저도 되게 충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또 절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자기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좀 알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하면 유치원생들, 조그마한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월터 미셸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자기절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충동에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일상생활을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결과들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큰 결과를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연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금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담배 피는 그 순간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좀 달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폐에 문제가 생기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하면 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름신이 한번 내려오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그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중에 특히 유명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 못할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하고 50대, 60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이 성 스캔들에 빠진 적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권위 다 무너졌죠. 타이거 우즈가 프로 골프 선수로서 가졌던 권위, 성 스캔들이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 유혹을 즐기려고 한 것인가? 이 책의 답은 두 번째입니다.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환상, 자기 능력에 대한 환상을 갖게 돼요. 그 환상이 뭐냐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충동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 유명인들이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충동에 무릎을 꿇느냐라고 했을 때
때 유혹 자체가 되게 강해서 우리가 충동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이 일종의 잘못된 행동, 의사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충동을 가져오는 유혹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자기 스스로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충동에 무릎 꿇거나 또 충동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런 이해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변 환경도 엄격하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좀 딱딱한 얘기지만 그러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을 갖추려면 자기 생활에 있어서 원칙들을 만들고, 그 원칙들에 내가 지금 결정한 행동이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시 자기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름신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서 막 그냥 물건을 충동적으로 산다. 책에서 한 가지 제안하는데, 지갑에 손자, 손녀 사진을 한번 끼워놓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지갑 열 때마다 손자, 손녀 얼굴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막 쓰는 그러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억제하려고 한다. 왜? 그 돈 아껴가지고 누구 주려고? 우리 손자, 손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책도 사주고, 그래 내가 불필요한 옷 사지 말자. 명절 때 우리 애 오면 용돈이라도 줘야지 라고 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일종의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지갑에 자기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진,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같이 넣고 다니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까네만이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행동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2002년에 까네만의 연설을 유럽에서 직접 들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좀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 이후에 출간이 돼서 이 책을 제가 보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도 의사결정할 때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또 제한되어 있는데 남의 얘기 안 듣고 내 제한된 경험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과 제한된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됐죠.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성보다는 감정, 편견, 제한된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이 까네만이 이 책에서 독재자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이 최후 통첩 게임이 뭔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연구에 두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둘이 나눠 가지도록 요청을 하는데, 한 사람은 10만 원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때 그 제안자가 10만 원을 5대5로 나누자 또는 8대2로 나누자라고 했을 때, 수용자가 yes 하면 둘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수용자가 no 하면 둘이 나눠 갖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 제안자가 나눠 갖는 금액을 제안할 때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제안합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제안자가 7대3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수용자가 no 하면 자기도 7을 못 갖지만 수용자도 3을 못 갖죠.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은 7대3을 하더라도 수용자가 no 하면 자기도 3만 원을 못 가지니까 아쉽더라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3만 원이라도 갖고 가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니까 일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7대3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수용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노라고 결정을 해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냐? 그렇지 않죠. 내가 노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3만 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에 의한 의사선택이지 합리적 의사선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감정에 의한 의사선택이냐? 7대3 나도 안 가질 테니까 너도 갖지 마라. 소위 말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의사결정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삶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의 제한된 경험, 편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올바르게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우리가 어떤 선택 행동을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편견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공부, 문해, 독서 이게 사실 같은 거거든요. 왜 같은 거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의 힘, 또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힘, 문해라고 하는 경험도 마찬가지.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험, 밀리는,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자기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노력 이걸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지 않는 비결은 자기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